회사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된 거예요. 당시 잡스는 마음에 들지 않은 팀원이 있으면 바보, 멍청이라고 모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워커홀릭이어서 새벽까지 야근을 하거나 일요일 오전 7시에 팀 회의를 소집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요즘 시대면은 큰일 나죠. 네, 많이 욕먹었겠는데요. 그렇죠. 직원들이 많이 피곤했겠는데요. 이런 잡스의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팀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90시간? 와, 아니 근데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거 회사 내에서도 이거 그냥 지켜만 본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회사는 고민 끝에 잡스에게 그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날 잡스가 아니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러나서 계속 얘기해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럼 여기서 얘기할게요. 전화로. 전화로 계속. 일단 그는 컴퓨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개발팀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의 팀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차지한 팀은 100만인을 위한 컴퓨터라는 컨셉으로 개발 중이었던 매킨토시 개발팀이었습니다. 그는 이 팀의 유능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애플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작하고 있던 직원들을 새로 영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갑작스럽게 매킨토시 팀으로 영입된 직원들은 하던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스티브 잡스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뭐 성격상 너무 뻔한데. 정답. 지원 씨? 그럼 내가 그거 같이 마무리 해줄게 하면서 다시 그 사업에 들어가요. 그것은 완벽한 오답입니다. 지원 씨. 아, 완벽했는데. 완벽했는데 오답이네. 정답. 하던 작업을 없애버려요. 정말 안타깝게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그거 나중에 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거부터 해. 지원 씨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씨 오답.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빨리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집어던져요? 그것보다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혜성 씨. 컴퓨터를 못 전원을 하게. 꺼버려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눈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손가락 부러뜨린 줄 알았죠. 아니 이게 두꺼비집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예. 전원을 끈 거예요? 하던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전원을 빼버립니다. 잔인하다 진짜.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원하는 인재들과 매킨토시 팀을 이끌게 된 잡스는 3년 계획이었던 새 컴퓨터의 개발 일정을 1년 반 만에 마치라는 식으로 다그칩니다. 반으로 줄인 거예요? 물론 잡스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직원들은 그와 일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는 잡스를 회사의 골칫덩어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 드디어 세상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일 준비를 마치게 되죠. 어떤 컴퓨터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볼까요? 이전 컴퓨터와 다른 점을 찾았습니까? 버튼 하나로 한다. 예. 그거 말고 마우스. 예, 바로 마우스입니다. 매킨토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 잡스의 히든 카드가 바로 마우스였습니다. 기존의 PC들은 대부분 검은 화면에 문자를 입력해서 작동하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매킨토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탕화면, 스크롤바, 타이틀바 같은 기술도 이때 갖춰지게 됩니다. 진짜. 뿐만 아니라 잡스는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바로 서체를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에 서체가 처음 여러 개 등장한 게 이때였습니다. 그때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로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대중들한테 좀 통했나요?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마우스가 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우스가 마우스. 완전 키포인트예요. 통했겠죠. 맞아요. 마우스 없는 건 상상이 안 돼. 그렇죠. 1984년 1월에 출시한 맥킨토시는 5월까지 7만 대 판매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실용적인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맥킨토시가 완벽한 컴퓨터라고 생각한 잡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방하지 않고 자신들이 미리 심어놓은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호환성을 내세운 IBM과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가격? 가격입니다. 맥킨토시가 출시됐을 때 가격은 $2,495. $2,495. 1,000만 원이네요. 와 너무 어떻게 사 비싸다. 그러면? 성능을 높이다 보니 IBM PC가 $1,565에 출시된 것에 비해 약 $1,000 정도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가 맥킨토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셈이죠. 그러네. 주현 씨, 맥킨토시가 대중에게 또 외면당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게 맥킨토시가 미관상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잡스가 아예 쿨링팬을 빼버렸어요. 사실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안 이 됩니다. 쿨링팬을 뺀다는 게 엄청난 단점이라는 걸 열받으면 안 돼요. 바로 바로 아실 날로 텐데. 켜놓는 거죠? 그쵸. 그거 없으면. 와. 조금만 사용해도 열이 확 올라버리니까 이런 컴퓨터를 누가 쓰고 싶어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맥킨토시 판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막대한 무엇이 생기겠어요? 재고까지 껴안게 됩니다. 재고가 쌓이겠네. 이렇게 회사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래를 위해 맥킨토시 팀을 손봐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이사회가 움직였고 당시 애플의 CEO였던 존 스컬리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인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Jobs steps down as chairman of Apple Computer. 잡스 애플 컴퓨터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와 해임했네요. 쫓겨나네요. 이사회에서 한 거구나. 예,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와, 초유의 사태다.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자기 회사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했겠죠. 체리 씨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또 창업을 한 워즈니악 뭐 두고 보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직전에 워즈니악은 비행기 사고로 뇌진탕에 일부 기억을 잃었고 뇌신탕. 그때 휴직을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니까 거기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나 경영보다는 워즈니악은 개발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모든 주식을 팔고 네, 사표를 낸 거죠. 네. 그러니 잡스를 그때 이제 도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았어. 그게 얼마나 지금. 아이고. 예, 이렇게 잡스는 20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한순간 IT 업계의 스타에서 패배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스는 애플을 나온 다른 엔지니어들과 함께 또 다른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잡스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개발한 컴퓨터를 판매할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이때 많은 언론이
스티브 잡스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지만 그는 3년간 어떤 신제품도 내놓지 않고 개발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1988년 마침내 첫 번째 넥스트 컴퓨터를 선보이게 되는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넥스트 스텝이라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성능이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시장이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에 빠진 스티브 잡스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넥스트 설립 1년 후 컴퓨터 그래픽 회사 하나를 사들였는데 여기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대성공을 거두며 잡스의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애니메이션? Walt Disney Pictures presents 아, Star Command, come in. Story. Do you read me? the story of two toys. There seems to be 스티브 잡스를 기사회생시킨 건 바로 세계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였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어? The adventure takes off. When 그때 나왔구나. toys come to life. to infinity and beyond. Toy Story. 근데 이 당시에는 애플은 몰라도 토이스토리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럼 잡스가 그 투자한 회사에서 이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는 유명한 감독이죠. 예. 이 루카스 감독이 이혼 소송 비용이 필요해서 그래픽에 특화된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부분을 내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잡스는 그 회사를 사들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픽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개발을 하던 잡스가 왜 그래픽 분야의 회사를 매입했는지 궁금하죠. 그러게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인터뷰가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컴퓨터 그래픽에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 싶었어요. 루카스 필름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게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참 그 선견지명이 있어요. 예, 작품은. 성견지명. 토이스토리는 놀라운 3D 기술력을 선보이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서 3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23억 원을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와, 1조 원 벌었네. 넥스트 컴퓨터의 실패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회사에도 희망이 찾아오는데 바로 애플이 잡스의 복귀를 요청한 거예요. 와, 왜? 교수님, 메모책 이렇게 자를 때는 언제고 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특별하고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구태의연한 경영 전략으로 이익 창출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은 계속됐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가 출시되면서 윈도우를 탑재하는 IBM 컴퓨터가 인기를 끌자 적자를 면치 못하던 애플은 결국 1997년 9월 1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820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파산까지 90일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애플은 윈도우 95에 대항할 운영 체제로 잡스가 개발한 넥스 스텝이라는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애플의 복귀 요청에 잡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들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네 이런 식이야? 오케이. 뭐 조건을 또 달겠지. 아, 근데 본인이 만든 회사다 보니까 호락호락하게 어쨌든- 가지는 않을 거야. 아, 근데 애착이 많았을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애정이 맞아, 있어서. 잡스는 고민 끝에 1997년 12년 만에 42살의 나이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CEO로 다시 복귀하면서 받은 연봉이 화제였는데 단돈 1달러만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CEO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만 14년간 받은 연봉이 14달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잡스가 진짜 이 돈만 받았을까요? 사실은 이런 연봉을 받았던 건 성과급 등 부가적인 돈을 따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애플이 넥스트 컴퓨터를 사는 대가로 현금 약 1억 2천만 달러와 애플 주식 3억 7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많이 받았네요. 아, 진짜 갈만하네요. 1달러만 받은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한 번에 확 땡겨 받고 그냥. 연봉은 포기한 거네요. 연봉은 됐어. 뭐야. 그렇다면 애플로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해고. 맞아. 예. 칼자루를 휘둘렀다고 들었어요. 아,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예. 당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제품 중 30%는 매우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외 70%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꽤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아, 당시 애플은 사람들에게 썩은 사과라고 불릴 만큼 품질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 그쵸. 잡스가 12년 만에 돌아온 애플에서는 각종 주변기 기기 등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세상을 바꿀 제품을 내놓으려면 하나에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제품군을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잡스는 제품 라인업을 축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결과로 3,000명 이상이 해고당하게 됩니다. 아, 자, 이렇게 가차 없는 잡스의 행동에 직원들은 그와 함께 마주치기를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꺼렸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퀴즈. 애플의 직원들이 잡스와 가장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 정답. 이거는 너무 뻔한 규현 거 씨. 아니야? 이게 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체하잖아요. 근데 가서 또 잔소리를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식당, 구내 식당, 뭐 식당인 거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규현 씨. 화장실. 오. 저 이제 화장실? 손 씻을 저는 때. 또 이제 남자 화장실에서 난 그 남자였다면 남자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이상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이건 노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아니죠? 지원 씨. 지원 씨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엘베야? 아 근데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와. 엘리베이터에서 맞아. 엘리베이터. 거기 조용하잖아, 심지어. 자,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기 싫어한 곳은 엘리베이터였잖아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 잡스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항상 회사 사는 일 뭐야? 하는 일이 회사에 도움이 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지? 아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압박 면접이다. 짧은 압박 시간 네. 동안. 와. 그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넌 해고야. 너 해고야. You fired.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안 마치고 싶겠다. 진짜. 다들 걸어 다녀야죠. 네, 계단 다녀야지. 계단을 다녀야죠. 게다가 스티브 잡스는 면접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면 무례하게 구는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잡스가 면접 보는 상황을 재현한 대화가 있는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읽어줄래요? 제가 잡습니다. 뭘 잡아요? 면접자. 네. 전 잡습니다. 네. 몇 살 때 동정을 잃었나요? 뭐라고요? 수천각인가요? 당황. 마약은 몇 번이나 먹어봤나요? 아니 뭐 그럼 면접 맞아요? 나 이거 일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일어서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무슨 면접 질문이 아닌데? 잡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벌금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허, 이거는 좀